안녕하세요. Breast cancer radiogenomic biomarker reveals associations among dynamic contrast enhanced MR imaging, long non-coding RNA, and metastasis를 발표하게 된 의생명정보 연구실 인턴 김유은입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 주제인 라디오 지노믹스에 대해 MRI 등의 전반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여러 레벨에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non-coding RNA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저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널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non-coding RN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long non-coding RNA가 transcriptional level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메커니즘은 transcriptional factor과 같은 프로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RNA가 DNA 또는 RNA에 바인딩하지 못하도록 디코이하는 역할, 반대로 프로틴 컴플렉스와 인터랙션 하여 리크루트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스캐폴드로서 작용하여 리보뉴클레오 프로틴 컴플렉스를 이뤄 진 레귤레이션에 기여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핸서와 인터랙션하여 트랜스크립션을 돕는 역할 등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벨에 대해서는 mRNA 스플라이싱 스테빌리티와 프로틴 트랜슬레이션 스테빌리티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NA 스플라이싱의 경우에는 스플라이소솜의 포스파테이즈를 리크루트하여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서 스플라이싱이 다르게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mRNA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mRNA에 바인딩하여 이게 스테이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바꾸는 역할을 하고, 프로틴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프로틴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틴을 리크루트시켜 이 트랜슬레이션 레귤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피제네틱 레벨에서는 관련 프로틴을 리크루트하여 히스톤 모디피케이션과 크로마틴 리모델링에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DNA 메틸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방암 메타스테시스가 long non-coding RNA가 타겟하는 여러 패스웨이에 의해 매개되어진다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long non-coding RNA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저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저널의 전체적인 스킴입니다.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어 먼저 트레이닝 셋 MRI 데이터에서 이미지 피처를 뽑은 뒤 어떤 피노타입이 메타스테시스와 연관이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RNA 시퀀싱 데이터를 통해 어떤 long non-coding RNA가 이 피노타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후 밸리데이션 셋에서 트레이닝 셋에서 발견된 피노타입과 메타스테시스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PCR을 통해서 얻어진 long non-coding RNA의 발현량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스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이 저널에서 고려한 이미지 피처에 해당합니다. 크게 Geometric, Statistical, Spatio-Temporal Feature로 나뉘는데, 일단 먼저 Geometric Feature에서는 종양 부피와 그리고 동그란 정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Statistical Feature에서는 Intensity Histogram에서 뽑히는 정보인 Entropies, 그리고 이제 치우친 정도, 그리고 꼬리의 두께 정도를 고려합니다. 또 가까운 픽셀 사이의 인텐시티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Gray Level Co-occurrence 매트릭스를 계산하여 텍스처 피처를 얻고, 거기서 뽑히는 정보인 Contrast, Homogeneity, Energy 등의 Statistical feature를 얻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patial Temporal에서는 Phase 0, 1, 2의 Enhancement 차이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피처들과 함께 이 튜머의 테두리에서 인텐시티가 차이가 나서 테두리 부분이 또렷하게 보이는 정보를 볼 수 있는 Enhancing Reinfraction을 뜻하는 ERF 스코어를 포함합니다. 리서트로 들어가 보자면 초기에
70명의 트레이닝 셋과 75명의 밸리데이션 셋에서 충분한 RNA 퀄리티와 팔로우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각 19명, 그리고 42명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두 세트의 특징들 사이에 t-테스트에 기반한 p-밸류가 모두 0.0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를 실제로 들여봤을 때도 지금 이 BC의 경우에는 ERF 스코어가 높은 경우, 그리고 DE의 경우에는 ERF 스코어가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콕스 리그레션 분석 결과 트레이닝 셋의 21가지 피처 중 메타스테시스 프리 서바이벌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ERF 스코어만 유의미하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환자군을 ERF 스코어 0.4를 기준으로 하이, 로우로 나누어 카플란 메이어 플롯을 그려보았을 때 log rank 테스트 p-밸류가 0.2 왼쪽의 트레이닝 셋의 경우에는 0.007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오른쪽의 밸리데이션 셋에서도 p-밸류가 0.002로 그룹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ERF 피노타입과 롱넌코딩 RNA 발현량 간의 관계를 보려고 했는데 트레이닝 셋에서 D식 결과로 로그2 폴드 체인지가 1.5 이상 그리고 p-밸류가 0.05 이하의 기준을 충족한 롱넌코딩 RNA가 8개 존재했습니다. 그중 탑 5를 택해 밸리데이션 셋에서 퀀티테이티브 PCR을 활용해 발현량의 차이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4개의 롱넌코딩 RNA가 유의미한 발현 차이를 밸리데이션 셋에서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몰리큘러 특성들을 매트릭스로 정리했을 때 롱넌코딩 RNA 5개 중 4개가 ERF 스코어와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결과로 나온 롱넌코딩 RNA들이 실제로 브레스트 캔서 연관이 있는지 TCGA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했을 때 이 LINC005115과 핫에어가 full change 각각 6.25, 5.56 그리고 p-밸류는 둘 다 0.001 이하로 노멀 대비 브레스트 캔서에서 발현량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ERF 스코어가 높을수록 메타스테시스를 더 빨리 겪을 확률이 높고 8개의 롱넌코딩 RNA의 발현량이 높았던 것을 밝혔습니다. 이 롱넌코딩 RNA 중 핫에어는 PCR2를 리크루트하여 컴플렉스를 이뤄서 에피제네틱 사일렌싱에 관여해 결국 튜머 서프레서 진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크로마틴 상태를 바꿔 세포를 미분화 상태의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리프로그래밍하여 메타스테시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VEGF 등의 혈관을 형성하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높이는 것도 영향을 끼친다고, 이 메타스테시스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핫에어가 메타시스와 실제로 알려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ERF 스코어와 핫에어 발현 간의 관련성만 보았지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이한 것인지는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 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환자들의 배경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뽑을 수 있고 그를 위해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하기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MRI 프로토콜과 적은 샘플 사이즈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롱넌코딩 RNA 발현뿐만 아니라 DNA 메틸레이션, CMV 등의 다른 분자적인 지표와의 네트워크를 추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